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시차 변론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바쁜 날이에요. 오전에는 서초동 형사재판에 갔다가 예, 예. 오후에는 뭐 안 올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이 뭐 출석한다고 하면 3시에는 헌법재판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일정인데요. 예. 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기일 변경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법 갑질이다 뭐 이런 네.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예. 비판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대통령실에서 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용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정인을 뭐 한 10명 정도 신청하면 3명만 받아들인다든지.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오후에 3시로 좀 1시간은 늦춰졌지만 그 일정을 변경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방어권은 소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또 한 나라의 국가 원수고 그런 분이 잘못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지만 방어권을 보장해서 본인의 그 통치 행위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충분한 그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어떤 편향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우리 김기현 전 대표께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예. 사법 갑질이다, 네. 정치 테러다 정치 이런 테러다. 비판을 했는데 그 이제 이런 비판은 저희들이 뭐 김기현 전 대표께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또 좀 거의 공감하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뭐 탄핵 불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헌재의 그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식으로 이제 하는 그 부분은 절대로 저희들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 어제 뭐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도 예. 결정이 나오면 승복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아무리 대통령이 물론 잘못된 비상을 했어요. 예. 탄핵이 됐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정상적인 절차,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 심판을 해달라는 요구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국민 모두가 납득할 예. 수 있긴 그럼 해야 왜냐하면 되니까요. 예. 이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불복하지 않고 따른다 하더라도 또 심리적인 또 승복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특히 우리 보수 강성지지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의사표현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데 또 네. 보수가 결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럴 때일수록 더 헌재는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한다는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줄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이 예. 다 출석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한덕수 총리도 처음으로 나오는 거고 홍장원 전 1차장은 2번째 예.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건강 때문에 좀 못 나올 걸로 보였는데 나오겠다라는 예. 의사를 밝혔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뭐 못 나오다가 이번에 오늘 좀 나오게 되는데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조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죠? 검찰 조서에 다 담겨 담겨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에게 6번이나 전화를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 네. 조서에서는 예.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장원 전 1처장이 이제 1처장 같은 경우에 그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 예. 메모를 적은 위치가 그게 뭐안 맞다 이런 식으로 뭐, 의혹은 제기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체포조의 명단들이 좀 일관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지호 청장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합쳐지면 네. 체포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더 신빙성 있게 밝혀질 것인데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회를 통제하려고 봉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질서 유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체포조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신빙성 있게 설명이 되고 정황이 그렇게 좀 인정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은 군이 투입됐다는 자체로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지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질서 유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질서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 홍장원과 조지호의 이 출석은 너무 중요하고요. 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무회의의 심의가 네. 과연 좀 정당한 절차였느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그 가치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진술을 보면 좀 국무회의에 좀 흠결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라는 예, 게 예. 일관된 일관된 설명이에요. 설명이죠.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또 어찌 보면은 그 이 내각을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어떤 발언을 하실지 기존의 발언과 어떤 식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오늘이 10차 변론기일인데 예, 예. 오늘 이후로 추가 기일은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됐어요. 예, 맞아요. 오늘 기일이 예. 마무리될 때쯤에 다음 일정에 대한 공지가 좀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는 게 뭐 대체로 이제 여론인 것 같고 3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잖아요. 예.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거를 기각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인용이 될 수도 있으니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물밑에서는 나오는 것 같고요.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당에서는. 좀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강성지지청의 바람이라든지 뭐 보수 결집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여론도 중요하다. 국민 여론이 헌법재판소 탄핵에 영향을 미친다고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홍장원의 그런 어떤 진술들이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건 맞는데 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국회라는 그 기관은 사실 이 비상계엄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비상계엄 해제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거기 일단 군이 투입됐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죠? 예. 그리고 분명히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무회의의 의결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많고 이런 상황이고 또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이런 부분들도 말끔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걸 이제 탄핵 기각으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예. 물론 기대를 하는 경우도 분도 있지만 그래도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조금 더 많아요. 대세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잡는 희망은 지금 우리 그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1심 2개 나온 경우도 예상 밖의 결과들이 좀 나왔다 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한 실형이 나오고 네. 위정교사는 이게 무죄가 소명된다고 봤는데 나오고. 이 예.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야 이거 대법 이 1심 2심 여기 나오는 결과들이 너무 좀 의아하다.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경우도 1심은 실형이 나왔는데 2심은 무죄. 네. 이거 정말 이 재판의 결과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상식과 다르게 이렇게 딱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의 이런 어떤 변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많이 하고 여론도 살피고 이러면서 기각할 수 있지 않겠나는 희망은 가지는 거죠. 예. 우리 보수 지지층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변론기일이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4월 18일에 문영배 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예. 그걸 앞두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좀 발의를 했는데 조건부 임기 연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후임자가 임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법안인데 이게 또 이 시점에 발의가 되다 보니까 문영배 이미선을 좀 핀포인트해서 이 사람들 임기를 연장해주는 법안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해석이 아니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목적이. 해석 정도가 아니라 예. 우리 뭐 노원지 앵커님 말씀하신 그 해석이 저는 맞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6년으로 딱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기를 뭐 마음대로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명이 잘 안 되면 그럼 앞으로 이게 과연 안정성 있게 헌법재판소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예. 의도적으로 그러면은 지명을 막고 그럼요. 뭐 이 사람들 임기 더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아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면요. 지금 비상계엄 일어난 지 얼마 됐습니까? 예. 이제 석 달도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근데 6개월을 연장한다? 이거는 정말로 그럼 이유가 뭘까요? 지금 8인 체제에서 6인 이상 찬성해야 되죠. 예. 근데 문영배 재판관과 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100% 그렇게 탄핵을 인용할 재판관이라는 식으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예. 성향이 좀 드러났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론에서도 드러났고 성향이. 우리가 그리고 이제 헌법 재판관들은 또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걸 우리가 나름 좀 인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하고 하는 부분을 고루 이제 넣는 건데. 고루 넣어서 비율이라도 좀 이제 맞게. 이분들이 문영배 대행이나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 그런 쪽으로 재판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나면 떠나게 되면 예. 확실한 투표가 사라지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 탄핵을 이런 탄핵의 기회를 얼마나 지금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걸 냈다는 것은 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목적이- 속이 보이죠. 속이 보이는 법안 발의였다. 예.